BBS 아침저널 1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님과 새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정헌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헌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휴일에도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나눌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네, 궁금한 그렇습니다. 것도 많고요. 네. 오늘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대선의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종료가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먼저 지난 5개월 동안의 이 정치의 시기에 정말 가쁘게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돌아보시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소회가 드셨는지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내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이 6월 6일이니까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정말 실현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진짜 주인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의 뜻도 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위기와 또 어려운 시간들을 수시로 보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해 주신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아니었고 국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들께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대선에 대한 소회 들어봤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건데 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아직 인선이 본격화되지는 않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말 그대로 다수 참석하고 있어서 네. 다소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다. 음. 불편한 동거다. 네. 댓글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당부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화합의 방점을 찍고 빠른 국정 운영 회복을 위해 이 대통령의 행보였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색할 수밖에 없었겠죠.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이 상당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 장관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표정이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잔뜩 인상은 굳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웃고 시작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쉽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도기적인 동거 정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도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일정 기간은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삶이 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시급하게 살리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국무위원들이 역할을 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인선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정되어야 되고 또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최종적인 임명 절차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불가피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께서 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의원님께서 또 과방위에 계시기도 네. 해서
함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야기도 지금 방금 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죠.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뭐 스스로 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거취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네. 정말 중요한 그렇습니다. 자리이기도 하죠. 앞으로 사실 방통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시는지도 참 궁금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의 최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드러내놓고 뭐 자칭 타칭 보수의 여전사라고 하는 호칭으로도 불리면서 MBC를 비롯한 방송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표적 심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또 징계하고 정말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우리 국민을 향해서 떳떳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도요, 당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인 만큼 네. 새 정부의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졌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 주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해야 할 것이고요. 차기 지도부를 포함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당직자 또 우리 당원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낸 대선 승리였습니까?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는 일 그리고 참사의 연속이었던 외교를 바로 세우고 또 안보와 국방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들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이라든지 예산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저희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은 그동안 거부권 장벽에 막혀서 번번이 좀 네. 좌절이 됐었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최혜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만 참여를 한 건 아니었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3대 이 특검법안의 통과에 협력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이 3대 특검법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이 부분도 좀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특히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싸고 수많은 문제점들, 의혹들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부패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서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해서 자신과 또 김건희 시키기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원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의 경로 그리고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 증언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여전히 서울 시내 거리를 활보하고 뭐 영화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는 결국에는 그런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던 그 수많은 피해자들, 또 예를 들자면 뭐 주가 조작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최상병의 유족들과 우리 해병 대원들의 명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피해자들,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검의 결과 기대합니다. 이런 네. 법안 처리를 놓고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회는 네.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입법 폭주가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인선에 대해서도 통합형 탕평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는 날 부터 지금도 계속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대선 과정에서도 협치, 통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들을 잘 모시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에 대한 뜻이 명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람 의원이 뭐 입법 폭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입법 폭주가 결코 아니고요.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서 우리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정치를 복원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정치인이고 야당 지도자라고 한다면 새 정부의 통합과 소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비판들도 있을 수 있다는 네. 부분을 의식해서일지요. 대법관 증언법은 어제 전체 회의로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앞으로 사실 이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네.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선거법 등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법안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신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기환송을 결정했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법 쿠데타와 관련해서 저희 국민들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모든 국민,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을 비롯한 각부 법원들은 뭐 1심도 그렇고 2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록들을 살피고 또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기록들을 살펴서 현명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 재판관들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믿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건 내가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불신이 생긴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대법관들의 증언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사건들이 많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는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판관들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언 문제는 그 관점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법안에 대한 처리도 지금 굉장히 급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재판 이야기도 네. 안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의 공모한 혐의로 네.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 결과가 앞으로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건의 재판들 네. 진행이 중인 상황인데 정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들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무리하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도 뭐랄까요, 명확하지 않은 그런 증거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추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명확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런 무리한 연결 지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모든 형사소추는 정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소추의 의미는 기소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되는 재판도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저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취임을 하셨고 정말 쉬지 않고 하셔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경제도 회복시키고 민생도 안정시켜야 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비상경제 TF도 소집하셨고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리한 검찰의 기소 또 그리고 증거 조작 이런 것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우리의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크게 저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정환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